빡세고 뚱뚱한 자들의 시대가 오리니 먹어라. 내 시작은 삐쩍거렸으나 그 끝은 비대하리라. 내가 이래서 시집을 안 가는 거야. 저런 시어머니 만날까봐. 우라질년. 야, 너는 우습게 보면 죽으나. 아니 수많은 사진 중에 저 따위 사진을 그래도 예 호박머리 귀여웠죠. 아 일단 반갑습니다. 예, 전 가끔 이런 자리에 이제 초대를 해주시는데 사실 앞에 짧게 얘기하라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뭐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은 짧게 뭔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한 15분 정도 심지어 이제 오프닝이 길어졌다고 짧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의 인생을 축약해서 간단하게 저도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어떤 저의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저는 예 일단 한번 띄워주시죠. 예 남과 많이 다른 아이.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비슷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 어린 시절은 굉장히 좀 남다르긴 했었어요.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경쟁심이랄까? 예, 누구에게도 좀 지기 싫어하는 특히 제 3남매입니다. 위에 오빠가 하나 있고 제가 중간이고 제가 중간이고 밑에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남다른 아이였어요. 그래서 좀 독특하기도 했고 호기심이 있으면은 좀 못 참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애완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 6개월 교육을 시키면은 대소변을 가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릴 나이였죠. 한 5살, 6살 예, 되던 나이인데 엄마가 봤더니 이제 충분히 대소변을 가릴 나이인데 이렇게 속옷이 항상 젖어 있더래요. 그래서 야 도대체 너 왜 머리가 모자란 애도 아닌데 이렇게 속옷이 항상 대소변을 못 가리니? 어머 그런 건 아니야. 이런데 왜 그러는 거야?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시장 갔다 올게 이러면서 몰래 이렇게 뒤에서 딱 지켜봤더니 제가 쓱 이렇게 보더니 하면 가가지고 바지를 쓱 내리더니 서서 소변을 막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라. 이 아저씨 왜 서서? 아시다시피 저희의 신체 구조상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예, 소변이 멀리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속옷이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도대체 왜 서가지고 소변을 보는 거야? 엄마가 분명히 앉아서 누라 그랬잖아. 이랬더니 오빠는 서서 누는데 왜 나는 비굴하게 앉아서 넣어야 되냐고 엄마한테 막 따지더래요. 아니 이런 애가 다 있나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도 손에 상처 보면은 예전에도 뭐 많습니다.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칼로 연필 깎는 거 막 보고 있으면 엄마 나도 깎아볼게 이랬는데 뭐 안 돼 다쳐서 안 돼 너 아직 어려가지고 안 돼 이랬는데도 이제 뭐 아니야 이러고 문 잠그고 잠그다가 막 그 당시에 막 한 16바늘 꿰맨 자국도 있고 굉장히 하여튼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저희 엄마는 오빠는 너무 얌전하고 엄마 말을 너무 순종을 잘하는데 쟤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도 신경정신과를 데리고 가면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눈치를 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이제 없는 돈에 저를 이제 약간 심리치료소 같은 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원장님 말 이제 나중에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간 곳이 엄마가 이제 그냥 먹을 거 줘서 따라갔는데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아이가 너무 독특한데 한번 검사를 한번 해달라 이랬더니 쫙 무슨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했죠. 동그라미 가위표 이런 걸 했더니 나중에 이제 원장님이 하신 말씀 이 아이는 다른 아이다. 이게 뭐 비정상이나 전응아가 아니라 그냥 남들과 많이 다르다. 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누르지 말고 누르면 누를수록 축구공처럼 튕겨가는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됩니까?
저희 엄마 왜? 저 같은 사람을 우리 엄마도 처음 키워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키우고 제 밑에 동생이 그랬다면은 이제 노하우가 생겼겠죠. 하지만 저희 엄마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저의 성향이 그냥 다르기만 했느냐?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 친아빠께서는 이제 지금은 시골교회, 지금의 아빠는 시골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이제 그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 어린 시절에 그 친아버지는 소위 얘기하는 음주가무 주색 잡기에 도박까지 정말 일삼던, 물론 뭐 지금 와서 그분을 욕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팩트가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가족에 대한, 아빠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 일기장을 보면 전부 막 눈물로 쓴,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할까, 이런 원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와중에 또 저희 엄마는 이제 홀어머니로 3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도 트라우마가 많이 생겼겠죠. 항상 느끼게 되더라고요. 트라우마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있었고 자라면서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자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누구에게나 트라우마는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나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형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제 온갖 아르바이트를, 저는 이제 제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생선 가게, 주유소, 칼국수집, 떡볶이집, 유선방송집, 뭐 유선방송이 좀 되게 요즘에 케이블입니다. 요즘에 케이블. 갑자기 나이가 예, 37살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전화 받는 업무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근데 이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요식업 쪽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죠. 이제 연극영화과를 진학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명동 칼국수라는 곳에 일할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또 심지어 그 와중에 이제 복지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쫄딱 망하게 돼요. 그래서 내 식구가 이제 옥탑방 같은 데서 이사를 가게 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에서 자랐는데 여기로 치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압구정에서 일산 정도예요. 예, 강남 쪽에서 일산 되는 거리에 저희 집 앞에는 시내버스가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히치하이킹처럼 예, 이렇게 해야 빨간 버스가 있었어요. 번호 노선표가 없었어요. 막 이렇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달리는 차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세워주면은 정말 재수가 좋은 거고 그냥 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곳은 이제 뺑소니 사고도 잦았던 곳이죠. 그랬는데 이제 기적처럼 저희 어머니의, 이제 저희는 종교가 있다 보니까 어머니 기도를 딱 하셨는데 기적처럼 정말 2주 만에 저희 어머니의 걱정 때문인지 이제 집 앞에 종점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 앞에서 그 정도 거리가 버스 종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종점에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뺑소니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났구나 이러면서, 왜냐면 길을 안 건너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이제 평균 3-4시간씩 잠을 자게 됐죠. 근데 이제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 제가 이제 하루는 가는데 이게 순환버스였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부전동이라는 이제 곳이 있어요. 그 한 바퀴를 도는데 하루는 이제 막 이렇게 타고 가다가 너무 졸린 거야.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잤으니까. 왜냐면은 저는 항상 아르바이트를 8시간씩 시간당 1,800원을 받으면서 하고 나머지는 연기 학원에 이제 다니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시간만 2시간씩이니까 하루 왕복 4시간. 그다음에 8시간 일을 하고 학원에 있는 시간 막차 끊기기 전에 이제 타고 가니까 그런 생활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잠을 거의 3-4시간밖에 못 잤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이렇게 졸고 있는데 내려야 되나 이러고 딱 가는데 부전 좀 더 자도 되겠구나 이러고 다시 이렇게 딱 잤는데 눈을 딱 떴어. 내려야 되나 하는데 부전동 아이고 한 바퀴 돌았구나. 근데 딴 때 같으면은 제가 제 성격에 아유 어쩌지 내 늦었네 이러면 되는데, 하필 거기서 일하는데 그 주방장이 악독해갖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딱 내렸는데 평소에 제 성격 같으면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그 순간에 그 서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이 뚱땡이가 나보고 지랄하겠지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제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선택권이 없을 때 서글퍼지는 거거든. 내가 돈이 있는데 차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웰빙을 위해서 나는 좀 걸어가야지 하는 마인드와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걸어야만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리자마자 이게 쿨하게 웃음이 안 나오고 막 그 놈이 뭐라 할까부터 생각해서 아 나도 좀 편하게 그냥 연기 학원 다니면서 내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나 막 이런 원망들도 당연히 생겼었고, 또 거기서 서빙 아르바이트만 한 게 아니라 또 오지랖이죠. 하루에 정말 이런 사람 머리통만한 애기 머리통만한 양파를 하루에 4망씩 막 까고, 그러면 그걸 끝나고 헐레벌떡 또 손님이 많으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 보면 학원에서 아이들이 수업 받고 있는 도중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무슨 냄새고 애들이 막 이러면은 양파 냄새지. 그래서 에이 이러면서 더 일부러 밝은 척하면서 막 그렇게 넘겼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엔 굉장히 원망도 있었고 내 인생을 왜 이래야만 하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연기자의 꿈을 꾸게 되면서는 아 그래 직접 경험이 간접 경험을 따라갈 수 없구나.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이런 곳에서 실명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면에서 대접받고 자라온 김태희 씨 같은 분과 제 인생이 다르기에 예 눈빛 자체가 다릅니다. 영애 씨 보신 분들은 알죠. 저는 눈물 연기, 소위 감정씬 연기할 때 3초면 웁니다. 예, 저의 정서적 기억 때문이죠. 예, 내 어린 시절에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그 과정들을 겪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첫 번째 기회가 옵니다. 다음 챕터 넘겨주세요. 예. 자신만의 때를 기다려라. 예. 제가 이제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기 때문에 연극영화학과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재수를 하고 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되고 이제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캠퍼스 영상가요라는 강호동 씨가 진행하던 KBS에서 아시죠? 그때 이제 캠퍼스 최강전이라는 또 프로가 예 그 다음번에 이렇게 하게 돼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막 같이 대결하는 프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 대표로 그때 나갔었어요. 연극을 또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자랑을 하는데 과 대표로 이제 나갔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막 99년도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혼자 막 원맨 쇼를 했어요. 혼자 막 짰죠. 막 이러면서 뭐 나가가지고 장기자랑하는데 연극영화과 대표 김현숙 하는데 제가 나가고 2002년 밀레니엄 가상 쇼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양희은 씨가 오셨네. 안녕하세요 양희은이에요. 이러면서 혼자 김밤제 어머 이문세 씨 이대로 떠나야만 하나 이러면서 자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열린 유치원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열린 유치원 현장입니다. 어머 마침 선생님이 구연동화를 하고 있네요. 오늘의 이야기 백설공주. 옛날 어느 마을에 백설공주가 태어났어요. 흥해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무엇이? 죽여라. 어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 다람쥐야 넌 내 마음을 아니? 공주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저 왕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어머 고맙구나 다람쥐야. 빈혈 막 이러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정말 막 말도 안 돼. 혼자서 그런 식으로 원맨쇼를 한 1시간 반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무가라서 이제 유명해지셨었죠. 박준영 씨인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보통 리포터라고 하죠. 야외 MC로 오셨었고 KBS PD님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제의를 하셨었습니다. 이제 같이 방송을 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때 싫습니다. 이랬어요. 예, 왜냐면은 근데 그쪽에서 더 놀랐죠. 왜냐면 소위 더 유명한 동대나 중대, 중앙대, 동국대 이런 연영과를 갔을 때도 다 거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렇게 딱 했는데 전부 다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절하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일단 내 내공이 쌓여 있어야겠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왕 방송을 하게 되더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6년이 지나고 보따리 하나만 싸들고 미아 삼거리에 보증금 300에 14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갔었는데 2달 동안에 이제 오디션을 보고 쇼 뮤지컬 펑키펑키라는 곳에 제가 이렇게 됐는데 입소문이 나서 박준영 씨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드라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되고
예,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연극을 했었지만 또 좋은 기회, 출산드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미녀는 괴로워, 그 다음에 막대 먹은 영애 씨 시즌 13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때라는 게 남들이 생각하는 그 때도 있겠지만은 제 때는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큰 후회가 없었던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야 이거 해봐 이랬을 때도 제 스스로가 이건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했을 때 노라고 항상 했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야 이건 안 돼라고 했지만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예스라고 했을 때 또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경험들이 거의 다 퍼펙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남들의 때라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자신만의 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세 번째 챕터 이제 마저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예.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항상 누구나 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아까 자람 씨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인 것 같지만 가장 최종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은 저도 물론 굉장히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남과 비교하게 되는 순간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성향이 강해요. 뭐 아니면 또 흑과 백. 하지만 행복의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 좀 체면의 문화다 보니까 행복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타인의 시선에 많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때 훨씬 더 질 좋은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앉아주시죠. 네.